알기 쉬운 회로이론 11장 공진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공진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직렬공진회로, 그 다음에 직렬공진회로의 주파수 응답과 끝으로 병렬공진회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하는 물체가 그 고유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부의 힘을 주기적으로 받아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계적인 그 공진을 소리 같은 경우에 공명이라고 하죠. 뭐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공명이 돼서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음악이나 악기에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전기적인 회로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는 이와 같은 그 공진 현상을 우리가 회로에 인가되는 전원 주파수와, 그리고 회로 자체의 어떤 고유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면 회로에 어떤 큰 전기적인 그런 공명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공진이다, 영어로는 레조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신을 한다든가 그 무선을 이용해서 어떤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와 같은 그 송신기나 수신기가 필요한데, 바로 이와 같은 전기적인 공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진은 매우 중요한 그 특성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라디오나 TV 등에서 원하는 방송 주파수를 맞추고자 할 때 무선 통신기기의 송신기와 수신기가 서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 주파수 동조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공진이 생기는가, 그리고 공진 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공진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은 이와 같이 그 입력 주파수를 가변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 신호 발생기라든가 함수 발생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R과 L, C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회로에 인가되었을 때, 이때 이제 회로에 임피던스나 또 입력 전류와 입력 전압과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식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학습한 것과 같이 그 임피던스는 회로의 임피던스는 저항과, 그리고 그 코일의 리액턴스, 콘덴서의 리액턴스를 합쳐서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와 같이 그 저항과 어, 코일 콘덴서의 합으로 이렇게 돼서 페이즈 합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저항이 있고 저항 성분이 X축에 있고, 코일 성분에 플러스 Y축, 즉 J축에 있고, 콘덴서는 마이너스 J축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차가 페이즈 합이 돼서 이와 같은 임피던스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세타가 되고, 이 부분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이 되겠고, 이게 R이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와 같이 그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때의 세타는 그 X축, 실수축이 R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결국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리액턴스는 코일의 리액턴스와 콘덴서의 리액턴스의 차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의 공진 조건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코일의 리액턴스 XL과 콘덴서의 리액턴스 XC가 같을 때, 즉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크기가 같을 때는 이 리액턴스 성분이 이제 결국은 0이 되겠죠. 이 성분이. 이 성분이 0이 됩니다. 즉, 그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의 그 공진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입니다. 즉, 유도성 리액턴스와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서로 크기가 같을 때, 크기가 같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고, 이게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 유도성 리액턴스의 주파수에 따른 그 리액턴스의 크기는 이와 같이 되겠죠. 즉, 주파수가 오메가가 커지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파수 특성 곡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용량성 리액턴스는 XC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클 때는, 작을 때는 거의 무한대에 갔다가 오메가 커짐에 따라서 크기는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 XL과 XC의 크기가 같아지는 이 시점에서는 서로 상쇄가 되겠죠. 서로 상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커브에서 이 원점, 0점을 지나는 이게 바로 공진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주파수를 우리가 공진 주파수. 그래서 RLC 직렬에서의 어떤 공진 조건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공진 주파수를 유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공진 조건 R과 L이 서로 공진이 일어날 때 그 조건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메가 L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주파수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LC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제로는 주파수는 그 음수가 없기 때문에 루트 LC분의 1 레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진각 주파수, 간단히 공진 주파수 형태가 됩니다. 또 오메가 제로는 주파수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표현하게 되면 2파이 루트 LC분의 1 주파수가 헤르츠가 되겠죠. 이와 같이 RLC 직렬 공진할 때 공진 주파수는 그 회로에 사용된 코일 값과 회로에 사용된 컨덴서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것에 의해서 공진 주파수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 레조넌트 프리퀀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공진 때에 우리가 공진이 일어날 때의 그 조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공진 때는 임피던스가 이 부분이 리액턴스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R 성분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진 시의 그 임피던스는 순수한 저항만 존재를 하고, 따라서 C 성분이나 L 성분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저항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진 시의 전류는 R분의 V, 그 회로에 사용된 저항분의 그 전압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RLC 직렬 공진에서의 위상은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구했는데, 이 부분이 0이 될 때가 공진시기 때문에 결국 위상차는 0이 되는 겁니다. 즉, 그 R과 L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회로 전체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과 그리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그 L 성분과 C 성분에 의해서 진상이나 지상이 생기지 않고 순수한 저항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동위상이 되는 거죠. 저항은
저항만 있는 소자인 경우에는, 회로에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세타가 되는 겁니다. 세타가 0도가 되겠죠. 그래서 공진시에 어떤 우리가 공진이 일어났을 때의 임피던스는 직렬 공진인 경우에 저항이 되겠고, 그때의 전류는 R분의 V가 되겠고, 전압과 전류 위상차는 0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진시의 특성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임피던스는 가로축이 오메가, 세로축이 임피던스, 그리고 이쪽이 전류라고 했을 때 그 공진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파수를 오메가 제로라고 하면 그때의 임피던스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리액턴스 성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공진시의 임피던스는 회로에 사용된 저항값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피던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회로에 사용된 저항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제곱이 되는데 오메가가 각속도가 공진 주파수보다 작을 때 이쪽 부분에 뜨는 작을 때는 이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이 크고 이것은 작아지는 거죠. 작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바로 ZC와 같은 용량성 임피던스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진시는 경우에는 이 용량성을 갖는 거고, 용량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캐패시터의 성질이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그 용량성 회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가게 되고 유상차가 그 전압과 전체 전류가 앞서가게 되고 진상과 같은 의상을 갖는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공진시는 XL과 XC가 같기 때문에 용량성도 아니고 유도성도 아니고 순수한 저항만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가 공진 주파수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유도성이 더 커지고 이것은 작아졌기 때문에 이때는 유도성 성질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임피던스는 ZL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L 성분이 유도성 성분이 용량성 성분보다 크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가 유도성으로 바뀐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커브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이 임피던스 커브죠. 이 부분은 이제 임피던스의 커브죠. 임피던스 커브. 그리고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 공진시에는 가장 큰 전류가 흐르죠. 왜? 임피던스가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봤을 때 이 부분이 0이 됐을 때가 가장 작으니까 전류는 인가되는 전압분의 임피던스인데 공진시에는 R분의 V가 되니까 이때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공진시에. 직렬 공진시에는 전류가 가장 크고 또 반대로 임피던스는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공진시에는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고 I 전류는 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곧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전류가 최대로 흐르는 주파수를 가변시키고 L이나 C를 바꾸지 않더라도 주파수를 가변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공진 주파수는 루트 2파이 루트 LC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원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그 L 고정된 정해진 L과 C에서 최대한의 전류가 흐른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진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R이 25옴이고 L이 1mH, C가 0.4 마이크로페러스인
RLC 직렬 공진 주파수에서 직렬 회로의 공진 주파수 F0와 오메가 제로를 구하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공진 주파수는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혹은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이니까 이 두 가지 공식만 알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0는 주파수로 나와야 되고 오메가 제로는 레디안 퍼 세컨드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헬리인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고 페러드, 마이크로 페러드는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러드만 기억해두면 정확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렬 공진 회로인 경우에 병렬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는 데는 저항값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